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금융권 중에서도 보수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공기업의 하반기 신입 직원 공채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종합기획직 신입 직원을 65명 안으로 선발하기로 하고 30일부터 지원서를 접수합니다. 매년 한은과 같은 날 신입 직원 채용 필기 시험을 치르는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도 조만간 채용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공채는 사상 최악의 구직난에다 채용 규모도 예년보다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한 달 생활비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업 준비 비용을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청년 수당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한 달 생활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58만 원 남짓입니다.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64만 원에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조사 대상의 18%는 빚까지 지고 있었는데 평균 부채는 9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전문기관을 통해 청년 700여 명에 대한 면접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식비였고 교통, 통신비가 뒤를 이었으며 학원비도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는데 취업 준비와 생계 활동을 병행하기가 힘에 부친다고 응답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하는 활동으로는 어학시험 등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를 위한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하루빨리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면 취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 취업 성공 패키지는 직업훈련만을 지원하고 있어 그 공백을 메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수당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서강대가 올해 2학기부터 기숙생들에게 식권을 의무 구매하도록 한 것에 대해 학생과 시민단체를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강대 총학생회와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주변 식당과의 경쟁과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강대는 구내식당 운영업체 적자를 이유로 2학기부터 기숙사생들이 하루 2장의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롯데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자사 매장으로 불러내 공짜로 일을 시키는 장면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방송 보도 후 롯데마트 측은 뒤늦게 밀린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며 무마에 나섰지만 해당 납품업체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울의 한 롯데마트에서 물건 정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7, 8월에만 20차례 이상 불려나와 평균 6시간 이상 물건 정리와 매장 진열 업무를 했습니다. 납품업체에 동의도 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납품업체 직원을 동원해 일을 시키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간 후 롯데마트 측은 하루 만에 납품업체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인건비가 받아봐야 최저 수준인 거고 차라리 그런 거 전면 금지가 되는 게 업체들 입장에서는 제일 낫다고. 현행법은 판매 촉진 행사 등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납품업체의 파견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이 경우라도 사전에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납품업체의 불법 파견은 지난 2014년 홈플러스 등에서도 발생한 대형마트 업계의 고질적 악습이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의 이 같은 악습을 뿌리 뽑으려면 내부 관리 인력을 충원하거나 아니면 납품업체 전체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뿐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낡고 재미없는 아저씨들의 농담 정도로 여겨졌던 아재 개그가 광고계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짧으면서도 강한 유머를 바탕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도 인기인데요. 브랜드 이름도 알리면서 매출 효과까지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딸, 아빠 새우 샀다. 어때? 오, 아빠 해지스? 한 패션 기업의 광고인데 유사한 발음을 이용해 브랜드 이름을 각인시킵니다. 새우라고! 새우가 들어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햄버거 광고입니다. 이른바 아재 개그를 본뜬 겁니다. 시민들은 황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재밌다는 반응입니다. 아재 개그가 좀 어이없어서 좀 웃겼던 것 같아요. 광고 효과에 해당 업체 버거는 출시 한 달 만에 100만 개가 팔렸습니다. 세련되게 제품을 포장하기보다는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배우들의 짧은 대화로 구성된 온라인 쇼핑몰 광고는 소비자들의 성원에 후속편까지 나왔습니다. 쇼핑몰 영문 초성을 소리나는 대로 읽은 재치 있는 문구가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매출도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온라인몰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고 신규 가입자 수 역시 47% 증가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40, 50대가 젊은이들과 소통하고자 무뎌진 유머 감각을 되살려 구사하던 아재 개그가 세대를 초월한 개그 코드로 이용되면서 이를 활용한 마케팅도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술에 취해 애꿎은 택시에 분풀이를 한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 남성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화가 난 상태였는데 M1 택시기사를 때리거나 택시를 부수며 도로 위 안전까지 위협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 앞으로 한 20대 남성이 걸어옵니다. 갑자기 택시 보닛을 발로 밟더니 60대 기사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합니다. 급기야 차 문을 열고 택시기사를 때리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운전석 쪽으로 가서 문을 열고 내 왼쪽 목을 주먹으로 하격을 하고 나서는 계속 욕설과 함께 벨트와 같이 와이셔츠 옆 부분을 같이 잡고 내리라 그러면서 계속 끄잡아 당기는. 술에 취한 28살 A씨는 폭행 직전 다른 택시에서 기사와 언쟁을 벌였는데 택시에서 내린 뒤 착각해 엉뚱한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슷한 시간 근처의 다른 도로, 주행 중인 택시의 뒷자리에서 욕설이 들려옵니다. 손님 빼고 여기까지 해서 손님한테 협박하는 거니? 신호대기를 위해 차가 멈추자 뒷자리 남성은 도로 한가운데에서 내리려고 합니다. 경찰서냐고. 문 닫으세요. 예. 만취 상태인 47살 B씨는 택시기사의 저지에도 차에서 내린 뒤 택시의 문과 사이드미러를 부수는 등 분풀이를 했습니다. 견적을 뽑아보니까 200한 몇십만 원이 나왔습니다. 토요일 날부터 이제 일을 못하고 이제 또 다 돼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금연구역 내 흡연 문제로 구청 공무원과 다투다 욕을 한 B씨는 모욕 혐의로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자신을 조사한 경찰서로 가자며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최근 10년 새 장애인이 결혼이나 취업과 관련해 느끼는 차별은 줄었지만 학교에 들어갈 때 겪는 차별은 오히려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최복천 연구위원은 2005년과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장애인은 2005년 39%에서 2014년 35%로 결혼 시 차별 경험은 29%에서 16%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초등학교 입학과 전학에서 차별을 겪었다는 비율이 33.8%에서 38.8%로 높아지는 등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19개월째 사상 최장 감소 행진 중인 수출이 이달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출 사정을 보니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달도 증가 반전이 쉽지 않고 설사 소폭 반등한다 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8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224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 감소했습니다. 연초부터 7월까지 누계로 10%가 넘던 수출 감소율도 지난 20일까지 따져보면 9%대로 줄었습니다. 그간의 감소세를 생각하면 언뜻 고무적인 듯 보이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달 수출 정책을 책임지는 주영환 산업부 장관은 8월 이후 수출의 증가 반전 가능성을 조심스레 전망했습니다. 더구나 이달은 지난해 8월보다 조업 일수가 이틀 더 많습니다. 수출이 격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폭이라도 늘어나는 게 자연스러운데 분명한 반등 기운은 좀처럼 감지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는 하반기 무역금융을 상반기에 2.5배로 늘리는 등 수출 확대 총력전을 전개하고는 있습니다. 세계 경제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총동원해서 각국과 면밀히 협의하고 새로운 협력 사업을 함께 구상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수출 감소폭이 0%대로 줄어도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중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의 감소율은 최대 9%대에 달해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 심각 조짐을 보이는 각국의 보호무역 움직임과 원화 강세, 저유가와 승용차 등 주력 품목의 부진은 여전히 수출의 증가 반전 기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온라인으로 해외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 경험자들은 해외 직구 가격이 국내에서 같은 물건을 살 때보다 31.7% 저렴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내 해외 직구를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연간 평균 6차례 직구로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직구액은 최저 10,000원에서 최고 900만 원까지, 해외 직구 1회 평균 지출액은 2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만큼이나 중국의 지하철도 혼잡한 정도가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비행기에서나 볼 수 있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지하철에 도입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혜숙 PD입니다. 출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몰려든 사람들로 지하철은 콩나물 시루를 방불케 합니다.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승객들에 떠밀려 지하철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사람도 목격됩니다. 이른바 지옥철로 악명이 자자한 중국 지하철 풍경입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의 지하철역. 터치스크린에서 티켓을 끊고 지하철을 타니 넓고 쾌적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넉넉한 2인용 좌석에 모니터도 설치됐습니다. 선전시 지하철 11호선의 최근 선보인 비즈니스 클래스인데 총 8량 가운데 2량이 이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比较方便的，就不用自己开车过来也很累。坐商务座比坐普通车舱就多了一个可以休息一下嘛，有的坐，然后有时候也可以休息一下，就也都大家都平等的嘛，不像坐飞机啊、坐火车那样长途的嘛，坐地铁都是短途的嘛，所以我认为，它商务舱的话坐的位置就比较少，所以就浪费很多位置嘛。 비즈니스석의 요금은 30위안, 우리 돈 5,000원 정도로 일반석의 3배입니다. 지하철 운영사 측은 전체 승객의 11%가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한다고 밝혔는데 승객들의 엇갈린 반응 속에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진혜숙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데이터를 통해 돌아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해였죠. 국민적 공분을 샀던 백화점 갑질려 기억하시나요? 구입한 지 몇 년 지난 액세서리의 무상 수리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백화점 직원이 무릎을 꿇고 사과한 사건인데요. 논란이 일자 백화점 측은 손님이 갑질을 한 게 아니라 직원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더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네, 그 사건 진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전에는 또 백화점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 요원을 폭행하고 무릎을 꿇린 고객도 있었죠. 맞습니다. 이런 갑질 고객들 때문에 감정 노동자라고 불리는 서비스직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심각한데요. 이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정부의 대응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안전보건공단이 감정노동 힐링 동영상이라는 체조 동영상 3편을 공개했는데요. 언어폭력과 갑질 고객에게 시달린 감정노동자에게 체조를 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풀라는 거냐 이런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현실의 심각성을 외면한 안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세상은 넓고 갑질은 많다. 감정노동을 해야 하는 서비스직의 고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정 노동자 뉴스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감정 노동은요. 고객의 기분에 맞추거나 직장에서 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면서 감정을 관리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 다르게 업무를 위해서 감정을 연기해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손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현재 감정 노동 근로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네, 국내 임금 근로자 1,700만 명 중에 감정 노동자는 약 7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내 임금 근로자의 43.5%고요. 거의 절반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 및 판매,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데요. 당장 나의 부모 그리고 형제, 자매가 일터에서 갑질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서비스직이지만 특히 더 스트레스가 심한 직업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내 730개 직업 가운데 감정 노동의 강도가 가장 센 직업을 조사했는데요. 1위는 텔레마케터로 밝혀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불만을 가진 고객의 전화를 받거나 매출 압박을 받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2위는 호텔 관리자, 네일 아티스트 순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 한 예능에서요. 극한 알바로 텔레마케터를 체험하기도 했잖아요. 그때 개그맨 정준하 씨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만 연발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텔레마케터가 가장 많이 시달리는 감정 노동 어떤 것이었나요? 네, 바로 언어폭력이었습니다. 콜센터 근무자 1,128명에게 근무를 하면서 언어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그 결과 무려 응답자의 93.3%가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언어폭력의 종류로는요. 야, 너 이렇게 다짜고짜 반말을 들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 내 말은 무시하고 자기 말만 하는 공익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우격다짐, 막무가내로 우기기, 심지어는 욕설 및 폭언 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얼굴이 안 보인다지만 정말 반말에 욕설까지 한다면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을 당해도 같이 화를 낼 수도 또 전화를 끊을 수도 없는 게 당연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콜센터 근무자의 74%가 내가 언어폭력을 당했더라도 참고 넘긴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화가 났는데도 친절하게 응대하는 일이 반복되면 거짓 자아가 생기는데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내 감정에 없는 것 같은 감정적 마비가 오고요. 이 무감각 상태가 되면서 자아 존중감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조금만 참고 넘기자 이렇게 하기에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감정 노동자의 스트레스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국내 감정 노동자의 30%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비율도 심각했는데요. 강도 높은 감정 노동을 요구받는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서 자살 충동이 2.07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안전보건공단의 권유대로 힐링 체조를 한다고 해서 쉽게 치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은 없을까요?
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요. 기업들도 고객이 왕이라는 구호 대신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한 도시락 업체의 경우에는 매장에 공정 서비스 권리 안내를 내걸었는데요. 우리 직원이 고객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직원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시면 고객을 내보내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이런 문구를 보고도 함부로 갑질을 할 고객은 없겠죠. 또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도 진상 고객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요. 신고를 권장하는 등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네, 저런 문구가 쓰여 있으면 참 별거 아닌데도 든든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기업들이 이렇게 나서는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없을까요? 네, 지난 3월부터 텔레마케터나 서비스업 종사자 등의 감정 노동자들이 고객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려서 적응 장애가 오거나 우울증이 생길 경우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감정 노동자라고 해도 신체적 손상으로 겪는 스트레스 장애만 산재로 인정되고요. 우울증이나 적응 장애 등 정신적인 고통은 제외됐었는데요. 이제는 정신적인 피해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확실히 예전보다 이 감정 노동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렇습니다. 덕분에 감정 노동자를 위한 법적인 장치도 꾸준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근 6월 30일부터는 금융권의 감정 노동자 보호를 의무화한 4개의 금융법도 시행이 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요. 금융사들은 감정 노동자인 고객 응대 직원을 위해서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고요. 상시 고충 처리 기구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 법안을 어긴 금융사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네, 이 법에는 또 일명 진상 고객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피해 직원이 요청을 하면요.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손님이 왕이라던 과거와는 다르게 앞으로는 직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까지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 금융 종사자에 한해서 시행되는 게 참 아쉬운데요.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정말 감정 노동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인데요. 늘 웃는 얼굴로 멍든 마음을 가려야 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꾸준히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